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순례.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재경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천주교 수원교구 손골 성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골 성지는 경기도 수원시 동북쪽 그리고 용인시 서쪽에 걸쳐 있는 582m 높이의 광교산 동쪽 깊은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손골은 옛날부터 향기로운 풀이 많이 나고 난초가 무성해서 향기로운 골짜기라는 뜻의 손곡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손골 성지의 천주교 신자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839년 기해 박해를 피해서 숨어든 신자들이 교우촌을 이루었고요. 1866년 병인 박해 당시에는 손골에 12가구의 교우들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중 이 요한과 그의 아들 베드로, 손자 프란치스코 3대 가족은 손골에서 지내다가 병인 박해 때 피신했고요. 1871년에 모두 순교했습니다. 특히 성 도리 헨리코 신부님은 1865년 조선에 입국해서 손골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돼서 새남터에서 27세의 일개로 순교했습니다. 그 후 도리 신부는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시성됐고요. 한국 순교 성인 103위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 도리 헨리코 신부와 성 오메뜨르 베드로 신부는 손골 성지에서 현양하고 있습니다. 손골은 조선의 두 번째 사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다녀간 곳이기도 합니다. 손골에 관한 최양업 신부의 기록은 1857년 9월 14일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는 저는 2번이나 페롱 신부님을 찾아가서 여러 날 묵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저는 신부님이 미리 알려주신 덕분으로 페롱 신부님을 잘 알고 있었고 페롱 신부님도 저의 외로운 처지를 잘 알고 서로 우정을 느꼈다. 또 우리가 인연으로 함께 묶여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함께 나눴다고 손골에서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당시 전국 방방곡곡 박해자들의 눈을 피해서 신자들을 찾아다녔는데요. 한 해에만 조선 신자의 28%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외롭고 힘든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사목하는 동료 사제들이었습니다. 홀로 외진 교우촌을 찾아야 했던 최양업 신부는 대부분 혼자서 사목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료 사제들과 함께 사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활동이 신학생 양성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1854년 리브아 신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조선에서 말레이시아 페낭 신학교로 떠난 신학생 3명의 안부를 물으면서 신학생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각 신학생들의 특성과 신앙, 지식 수준, 염려되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 이후 신학생 양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850년 제3대 조선 대목구장 페레올 주교가 제5대 조선 대목구장을 맡게 되는 성 W. 안토니오 신부에게 신학생 교육을 명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W. 신부는 신학생을 양성하기 시작해서 1854년 3월 신학생 3명을 페낭 신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W. 신부는 이 기간 중에 손골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최양업 신부도 신학교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는지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최양업 신부와 동료 사제들의 서한을 볼 때 최양업 신부는 조선인 신학생 각자를 상세히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영업 신부가 직접 신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죠. 최영업 신부가 열정적인 사목을 펼친 결과 조선교회의 교세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1859년 11월 베르네 주교는 예비 신자를 1200명 이상으로 추산했는데 그 수는 2개월 만에 2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영업 신부도 1860년에는 자신이 맡은 사목제에서만 세례받을 준비가 된 예비 신자가 1000명가량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신박해로 인해서 이런 희망이 무너졌죠. 경신박해는 1859년 말 개인적으로 천주교에 반감을 품고 있던 좌포도대장과 우포도대장이 조정의 허가 없이 교우촌들을 급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박해로 많은 신자들이 잡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자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집을 불태우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정은 비교적 천주교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약탈과 방화 등의 만행이 저질러지자 이 두 포도대장을 파면시키고 박해를 중단했습니다. 박해가 잠잠해지자 최영업 신부는 1861년 성사 집전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가던 중 과로에 장티푸스가 겹치면서 위중한 상태가 됐고요. 결국 그해 6월 15일에 선종했습니다. 베르네 주교가 우리 중에 가장 튼튼한 사람은 최 토마스 신부라고 말했을 정도로 건강한 최영업 신부였지만 경신박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크게 쇠약해졌던 것입니다. 최영업 신부의 마지막 순간을 지킨 프로트의 신부는 최영업 신부는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 마리아 두 이름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면서 두 이름을 죽기 직전의 고통 속에서도 그처럼 분명하게 발음하는 것을 보며 각별한 은총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손골 성지가 성지로 개발된 계기는 도리 신부의 고향 프랑스 생뜰레르드 딸몽에서 보내온 돌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딸몽 성당에서 도리 신부 순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도리 신부 부모님이 사용했던 맷돌로 십자가 2개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도리 신부 생가에 모시고 다른 하나는 손골로 보내왔습니다. 이 돌 십자가를 받고 손골에서는 도리 신부 순교비를 세웠고요. 순교비 위에 돌 십자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순교비는 1966년 10월 24일에 축복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도리 신부의 순교비는 많이 손상됐고요. 하지만 2014년 다시 원래 모습대로 복원됐습니다. 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순례. 오늘은 경기도 손골 성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방송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재경 스테파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